sun is up,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Come, won't you come along? 서린의 정원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야생화 코너에서 사왔던 예쁜 아이들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심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는요, 백풍등입니다. 노주 활동이 아주 잘 되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덩쿨 식물로 자라나는 아이입니다. 키는 3m까지 자라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심으실 때는 당연히 위에 있는 흙은 떼주셔야겠죠. 영양분을 충분히 먹었던 아이이기 때문에 위에 영양분을 다 먹고 난 위에 거득은 다 걷어내시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잔뿌리는 잘라내셔야 이 아이들이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생명력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살짝 떼어놔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가는 뿌리를 떼놔야 물을 빨리 흡수할 수 있고 영양분도 빨리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뿌리로만 노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게 되면 윗부분이 다 얼게 되는데요. 겨울에는 이렇게 빨간 열매도 열린다고 하니까 올해는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가지과라 확실히 꼭 가지꽃하고 약간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요. 제가 가지를 심어 봤는데요. 그 아이하고 아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 화분은요, 이 아이를 화분으로 노지 활동을 시킬 거기 때문에 저희는 큰 화분에 심었습니다. 노지 활동이 되려면 약간 큰 화분에다가 심어 주시고요. 이 아이들은 겨울에 눈이 오면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말라서 죽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고요. 겨울에는 저희가 월동 준비를 충분히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지대는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심는 모든 아이들은 물을 충분히 주셔야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서 이 아이들의 활착을 아주 잘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는 물의 양의 3배 정도를 물이 다 빠지고 나면 또 주고 다 빠지고 나면 또 주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케네시아도요, 노주 활동이 정말 잘 되는 아이예요. 근데 저희 집에는 노란색, 빨간색을 키우는데요. 이번에 분홍색 에케네시아를 보고 너무 예뻐서 냉큼 데려온 이 아이를 저희는 오늘 심으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양지, 반양지에서 잘 크는 아이고요. 겨울에는 당연히 뿌리로만 노지 활동이 되고요. 봄에 새순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케네시아는요, 이렇게 활짝 피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꽃들이 밑으로 처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먼저 흙 깊은 곳에다가 유박을 살짝 넣어 줄 겁니다. 유박은요, 저희가 처음 해주면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유박을 저희는 바로 뿌리가 닿는 위치가 아니고요. 저희가 먼저 이렇게 유박을 주고 난 다음에 흙을 다 덮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흙을 다 덮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충분히 자라고 뿌리가 밑에까지 다 닿으면 그 정도쯤에 유박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저희는 흙을 중간에 또 덮어주는 겁니다. 요 아이들도요, 뿌리를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요 한 포트에 5,000원에 구매한 아이도 위에는 흙은 떼주시고요. 그리고 뿌리는 가는 뿌리는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처음에 심을 때 저는 유박을 넣어줬잖아요. 알비료를 밑에다 넣어주시는 거는 좀 위험한 것 같고요. 저는 유박을 넣어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포기가 나눠지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만 아이가 포기가 나눠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포기가 나눠지는 애들은 포기를 나눠서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2포기로 나눠진 아이를 이렇게 심을 거고요. 올해는 사실 꽃을 많이 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에케네시아처럼 노지 활동이 되는 아이는요, 올해는 꽃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년에 한 해를 묵고 난 다음에 뿌리가 정말 활착이 잘 되고 튼튼해지면 이 아이들은 내년에 꽃을 정말 많이 풍성하게 피울 거기 때문에 저는 올해 이 아이를 예쁘게 볼 거다, 그런 욕심은 내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노지 활동이 되는 아이들 특성을 아시게 된다면 해가 묵을수록 정말 확실히 꽃이 풍성하고 예뻐진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폭이 나눠진 아이도 다른 곳으로 저희는 옮겨 심고 있습니다. 무조건 오늘 이렇게 다 심은 아이들은요, 일주일 동안에는 뿌리가 활착이 잘 되도록 물을 매일 챙겨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은 심은 첫날이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3번 주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흙 속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어준 아이는요, 꽃이 핀 아이들은 꽃을 잘라 주어야 이 아이가 모든 에너지를 뿌리 활착에 힘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오늘 심는 모든 아이들은 포트를 덮어 주시면 이 아이들은 잘 클 수가 있습니다. 난타나는 노주 활동이 안 돼요. 그렇지만 이 아이도 포기를 나눠서 심습니다. 저는 이게 포기가 3포기로 나누어졌고요. 그래서 각자 나눠서 심고 있습니다. 난타나도 이렇게 심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스토케시아인데요. 스토케시아는요, 국화과라서 정말 잘 크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다른 식물들도 다 중요하지만요, 여름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바로 통풍, 그리고 물 빠짐이 좋아야 된다는 게 모든 식물들이 다 동일한 조건입니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도요, 여름에 물 빠짐이 좋지 않으면, 배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장마에 다 썩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물이든지 간에 배수를 정말 꼼꼼하게 생각하셔서 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포기를 나눠 보려고 했는데 포기가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한여름에 심는 게 아니라면 저희는 포기를 의도적으로 좀 나눠서 심을 건데요. 지금은 너무 한여름이기 때문에 얘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요 정도쯤에 저희는 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가는 뿌리는 다 뜯어내 주시고요. 또 위에 있는 흙은 당연히 털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심을 때 보니까요, 흙들이 다들 모래 성분처럼 물이 배수가 잘 되는 흙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저희는 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흙을 만졌을 때 배수가 잘 안 되는 흙들이라면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다 떼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매일 물을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포트를 덮어 주시고요. 그리고 활착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물을 잘 챙겨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매일 챙겨 주다 보면 이 아이들이 썩지 않냐라고 물으시는데요. 그래서 배수를 생각하시면서 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화분에 심으신다면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물 빠짐, 성분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는 난석을 많이 밑에다 깔아 주시고, 그거 갖고 배합토하고 일반 흙을 섞어 주시되 가는 난석도 같이 섞어 주면 이 아이들이 큰 화분에 심더라도 배수가 잘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화분에 심든 노지에 심든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흙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수가 정말 중요하고 통풍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물은 정말 충분히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조그만 화분으로 지금 물을 주고는 있긴 하지만요, 다시 호수를 갖다가 너무 세게 물을 주시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은 바닥 쪽에, 입이 아니라 바닥에 물이 닿도록 물을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제가 주는 정도의 물 조리개로 물을 주신다면 한 10번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서린의 정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